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부탁해 골디락스 남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세대 1주택은 부동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계속 거래를 해오시던 분들도 매우 중요한 요건이니까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집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안 보신 분들은 요 위에 보이는 느낌표 눌러보시면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집 사야 할까 말아야 할까의 2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그 집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시세차익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그 2부로 부동산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세대 1주택만이 가지는 어마어마한 특혜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네, 제가 오늘 영화하고 드라마들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 같이 보시면서 이 부동산의 중요성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별에서 온 그대를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 별에서 온 그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시청하셨었죠. 도민준 씨가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그 부동산 업자 객주를 만나가지고 여기저기에 땅을 사기 시작하는데요. 일단 황무지죠. 넓은 황무지를 사서 뽕나무를 좀 심어볼까 하고 사놓은 게 잠실의 롯데월드 석촌호수 부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데 정자나 지으려고 헐값을 썼던 대밭이 지금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가 됐고요. 기간이 지금까지 됐죠. 그 당시에 쓰던 화폐들은 이미 다 사라졌어요. 근데 땅의 값어치는 지금도 남아있고 심지어 자산을 불려주는 그런 효과까지 가져와서 지금 어마어마한 재벌이 돼 있는 상태에서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영상은 명당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명당 같은 경우에는 주가 되는 내용은 이제 왕릉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왕릉을 어디다 쓰고 뭐 누가 왕이 될 그건데 그 부분은 싹 빼도록 하고요. 저희는 앞에 부분에 학세권을 다루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조승우가 일단 집을 한 채를 사들여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 문필봉이라는 그 바위산 국보가 이제 부산 모양을 닮아서 그 집으로 흘러들어오는 길을 받으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아주 좋은 그런 명당터다 라고 말을 해서 내가 집을 사겠다고 난리가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상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도시계획을 세워주죠. 그러니까 상업지를 갖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가지고 딱 여기는 하천을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국어죠. 사랑을 만들고 가게들 입지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여기는 방앗간을 만들고 여기는 쌀가게 만들고 여기는 주점을 세워라라고 말을 해가지고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잘 건창되도록 만들어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업지의 수익형 부동산을 갖다가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또 명당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실 거는 이제 국가 부도의 날이라고 영화가 있습니다. 이 국가 부도의 날 같은 경우에는 유아인 씨가 나오죠. 유아인 씨가 종합금융사, 그 당시에 종금사들이 많았는데요. 그 종합금융사들에 들어가 있다가 나는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고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죠. 근데 회사를 딱 때려치고 나와서 뭘 했냐면 투자자들을 모으는 투자설명을 하고요. 거기서 모아들인 그 투자금을 가지고 달러를 사들여요. 왜 달러를 샀냐면 이 돈이라는 거, 화폐라는 거는 예전에는 금으로 다 바꿔주는 근본이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신용에 의해서만 화폐의 값어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신용이 떨어지면 화폐의 값어치가 뚝 떨어지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 모으고 이 달러를 가지고 다시 원화를 샀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2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풋옵션을 해가지고 돈을 더 모은 다음에 이 유한 씨가 달려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부동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가지고 요즘 사장님 매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유아인이 10에서 15%가 더 떨어지면 그때 내가 와서 다 사드릴 테니까 매물 잘 모아놓고 계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동산 다 사드리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부자가 되죠. 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화폐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늘도 왔다 가셨는데 내가 뭘 하나를 팔았는데 지금 불안해서 안 되겠다, 뭘 하나 사야 되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돈이 많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내가 뭘 팔았을 때 생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뭘 하나를 꼭 사놓으시는데 본능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본이 되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이 부동산이 가지는 매력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고 계신데, 네, 국가를 이루는데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네, 바로 영토하고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가 설립되고
그리고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영토와 백성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집입니다. 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의식주 3가지라고 말들을 하죠. 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예로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뭐 호족들이라든가 아니면 지방 토착 세력들 그리고 유지들 그런 사람들이 땅의 경계를 산과 하천으로 삼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국가 상태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던 자영농들 있죠? 그 사람들이 소장농이 되거나 아니면 노비까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국가의 근본이 되는 백성들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라가 흔들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를 정부에서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규제책들을 막 내놨었는데요. 뭐 월간 부동산 규제냐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규제들이 나왔고, 수많은 규제책들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이 정부에서 건들지 않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세대 1주택이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은 거의 건들지 않았고, 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와요. 근데 2주택자들은 주택 구입 대출이 나오질 않게 되겠고요.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세를 나갈 때도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세금에서도 취득, 보유, 양도에 관한 세금들이 1주택자들은 거의 건들질 않았어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1, 2, 3라고 해서 6억 이하에 대해서는 1%. 네, 그리고 6억 이상 9억까지는 차등 적용하고요. 9억서부터는 이제 3%로 취득세가 매겨지고요.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2%. 네, 그리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도 12%, 그리고 증여 취득 같은 경우에도 12%가 매겨지면서 상대적으로 1주택자들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보유세하고 종합부동산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9억까지 비과세였던 것이 지금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주택자,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양도세에 플러스해서 중과세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 누진세까지 붙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냅니다. 뭐 강남에 30억짜리 주택을 2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채를 판다고 치면은 전세금 빼주고 양도 차익에 관한 부분 또 세금을 내고 나면은 네, 몇 억 남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 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대출까지도 또 풀어주게 되니까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플러스해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당첨의 기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 혜택을 반드시 챙기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택을 누구나 지금 당장 꼭 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주택을 구입할 때는 그 각자들의 사정이 다 다르시거든요. 뭐 자금 여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을 가져갈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각자의 개인 차이가 있고요. 또 집을 샀을 때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리스크를 너무 많이 짊어지는 거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또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다 감당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에 의해서도 주택을 구입하는 시기들이 각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1주택을 꼭 구입하실 때 사는 시기들은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